자, 키움 히어로즈 산미 슈퍼스타즈를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. 창단 이후 최악의 부진 뿐만 아니라 뭐 지금 리그가 생긴 이래 최악의 팀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있는 키움 히어로즈의 이번 시즌인데요. 오늘 기아 타이거즈를 상대로 창단 첫 10연패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. 이미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3일이나 경기가 더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월간 최다인 21패를 기록을 한 키움 히어로즈 3승 21패의 이번 시즌 성적인데 야, 9연패는 2번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10연패는 이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. KBO 역사에서 10연패를 안 한 팀은 단 3팀 있었습니다. 역대로 봐도 그게 히어로즈 한 팀이고 히어로즈는 두 번에 이제 9연패가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현대 유니콘스가 그때 없었어요. 8연패 2007년에 8연패가 있었고 그다음에 SSC가 지난해 8연패. 이게 구단 자체적으로 최다 연패였거든. 나머지 팀들은 다 10연패 이상이 계속 다 있었어요. 하나라든지 산미 같은 경우는 18연패까지 갔었으니까. 근데 암흑기라든지 뭔가 이런 아픔의 세월이 있었는데 히어로즈는 사실 뭐 창단한 지 물론 후발주자긴 해도 지금 한 그래도 2008년에 창단을 했으니까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좀 팬들이 볼 때는 우리가 돈을 안 써서 그렇지 10연패는 안 해. 이런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. 그리고 이 코어 선수들, 뭐 박병호 선수, 뭐 그다음에 이정우 선수, 김혜성 선수 어디에 내놔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. 니네 선수 누가 있어? 그러면 우리 이정우 있어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이 자부심이 있던 팀이었거든요. 근데 이게 자칫 10연패를 하지 않은 3팀 중에 어떻게 보면 탈락이 되느냐 안 되느냐. 거기 지금 오늘 게임이 걸려있다고 봅니다. 대단한 게 KBO 역사상 저희가 봤을 때 진짜 못한 팀 어디야? 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산미잖아요, 사실. 그렇죠. 산미잖아요. 근데 이 산미랑 대등해졌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, 지금. 네. 그러니까요. 이 KBO 40년이 넘는 역사에 가장 못한 팀이랑 지금 동등한 위치에 됐다는 얘기죠, 올 시즌 키움이. 그러니까 이게 송재호 해설위원도 매번 나와서 이제 키움 요 리빌딩 이거 리빌딩 아니다 얘기합니다만, 그러니까 딱 저 댓글이 맞는 것 같아요. 산미 슈퍼스타즈는 낭만이라도 있었다. 지금의 히어로즈에게서 찾을 수 있는 송성문의 연속도로 이게 낭만을 찾을 대목은 아니잖아요. 심지어 송성문 그거 하고도 뭔가 축하받을 분위기가 아니야. 축하받을 분위기도 못 돼요. 그거 되게 97년에 이종범 그 기록을 깬 건데도 뭐 축하받을 분위기도 안 됐어요. 우리의 전설의 이종범 아니에요? 이종범의 몇 가지는 이게 참 깨지기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. 그 뭐 84도루라든지 이 29경기 연속 도루 이런 것들도 사실 쉽지 않다고 했는데 그걸 깼어요. 그런데도 이게 뭐 축제 분위기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. 커피무님의 슈퍼챗도 왔고 용준님의 슈퍼챗도 왔네요. 네. 용준님은 아까 전에 그 책 잘 읽겠습니다. 응원하는 팀 전 단장님이 쓰셨군요. 오크보프너 화이팅. 네. 책을 읽겠다는 분이 있습니다. 네. 커피무님은 어제 추억의 산미 슈퍼스타즈라고 슈퍼챗을 했는데 이할 승률은 평균 루징도 못해서 키움 상대 수입 안 되면 손해고 한마디로 민폐다. 트레이드 지명권 제한해야 된다. 오랜 하나팬이라 경험상 이렇게 지면서는 육성이 안 된다. 연패 프레스의 멘탈부터 박살난다. 이제 오랜 이 하나팬으로 지내시면서 느낀 점을 주셨습니다. 하나도 진짜 오래 걸려서 오래 지금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. 저렇게 또 진심 어린 또 조언 같은 걸 좀 건네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진명 팀장이 이 스텝 볼까요? 한 시즌 팀 승률 워스트 3 1982년 산미 1할 8푼 8리 188 1999년 쌍방울 224 키움 현재 246 네. 2할 오픈이 무너졌습니다. 승률 2할 오픈이 무너졌어요. 계속 내려갑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산미 슈퍼스타즈가 원년에 이제 80게임을 했거든요. 정기리그 40경기 그다음에 후기리그 40경기 해서 15승 65패를 한 거죠. 그래서 승률이 1할 8푼 8리 16분의 3. 우리가 흔히 10중 8구라 그러는데 10중 8구 지는 거예요. 1할 8푼 8리니까 그렇잖아요. 그렇죠. 그러네요. 그런 상황인데
그 한 해 15승이 박철순 선수가 원년에 24승을 했고 네. 삼성의 이선희, 권영호, 황규봉 트리오가 15승씩을 했어요. 근데 세 선수가 15승씩을 맞아요. 삼미스포츠단은 팀 승리가 15승밖에 안 됐다.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뭐 원년이었으니까 선수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불균형도 심했고 그래서 막 이런 승률이 나와서 지금은 뭐 전설이 되고 낭만이라 그러지만 근데 지금 현대 야구에서 일할 때 승률을 간다는 것은 뭐 사실 쉽지 않죠. 그거는 진짜.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네. 봐야 되는 상황이죠. 근데 이 100패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더 좀 더 현실적으로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162경기를 치르는 미국에서도 100패를 하면 이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경기 그 결과로 이제 시즌으로 좀 이 지적을 받는데 144경기 미국보다 18경기를 덜 치르는 상황에서 이제 100패를 하면 야 이건 또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. 이정범 코치는 29경기 연속 네. 성공. 이거 한 달 만에 한 게 맞나요?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. 한 달은 아니었고 5월에서 6월 말까지 해서 한 달 한 보름? 보름? 그 정도 기간에 뭐 거의 뭐 한 달 마찬가지죠. 기간으로 치면. 네, 근데 송성문 선수는 한 이 세 시즌에 걸쳐서 맞아요. 시즌. 자주 시도를 하지 않지만 할 때마다 성공을 하는 그런 케이스고 이종범은 거의 뭐 그냥 뭐 1루에서 2루, 2루에서 3루 하루에도 그냥 그런 두세 번씩. 식의 뭐 두세 번씩의 도루를 하면서 그렇게 기록을 세웠던 거죠. 네. 자, 다시 키움 이야기를 해보면 5월 한 달 21패가요 월간 최다패 신기록이라고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 종전 기록이 20패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팀들은 도대체 어떤 팀들이었고 어떤 시즌을 보낸 건가요? 어떤 부분이 20패 기존에 20패. 있었던 20패 팀들. 오비의 아, 91년도에 20패. 한 달, 네. 한 달 동안 네. 5월 달에 그렇죠. 그때 오비 베어스가 그때는 암흑기 때죠. 그 시즌에 그때 20회를 뭐 했던 적이 그때 있었고요. 뭐 쌍방울. 네, 쌍방울은 이제 1999년인데 그때는 이제 쌍방울 마지막 해였거든요. 그런데 그때 이제 선수를 사실상 다 팔았죠. 다 팔아버리고. 근데 그때는 모기업이 완전히 IMF 뭐 거의 뭐 맞아요. 부도 사태가 뭐 네. 나오는 상황이라 막 선수를 거의 다 팔았거든요. 그리고 뭐 진짜 어렵게. 어렵게 선수들이 그 여관에 자고 식사도 막 거의 기사식당 이런 데 가. 기사식당 가서 하고 네. 사실 뭐 기자들이 오히려 구단 직원들 밥을 사주고 선수들 네. 술을 한 잔 사주고 그래야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웠던 시절이죠. 뭐 그때 그런 특수한 상황이었으니까 네, 그때 뭐 그런 성적들이 나왔던 거죠. 네. 근데 키움은 지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. 네. 흑자를 내고 있는 팀이잖아요. 그러니까 쌍방울은 제가 너무 어려웠으니까 모기업이. 저도 키움 히어로즈한테 지분을 좀 보태고 있습니다. 네? 제가 지금 제 주식 다 그 키움 증권으로 하고 있는데 키움은 그게 아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야. 그러니까 뭐 이 우리가 흔히 뭐 근육 뭐 요즘에 웨이트도 하고 이러면서 코어 근육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. 각 팀마다 이게 코어가 있어야 돼요. 결국 이 문제들은 뭐 히어로즈에서도 지금은 뭐 그런 느낌을 가지겠지만 네. 이 코어 근육이 없이 잔 근육이 붙을 수가 없거든요. 그럼요. 그러니까 코어 선수들이 이제 중심을 잡아줘야지 그 신인들이 와서 거기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. 나무 같은 경우도 줄기와 뿌리가 있어야지 새순이 돋아나고 그게 이제 조화를 이루는 건데 지금 새싹들만 가지고 그 풀로 이렇게 맞아요. 나무를 상대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.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선수 구성 전체가 조금 그 계산은 물론 하고 했겠지만 나름대로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이게 플랜 하나밖에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. 지금 현재로서는. 정현우가 잘 될 것이다. 그렇죠. 뭐 로젠버그가 던질 때는 그래도 우리가 뭐 6할 이상 일 것이다라는 청사진 그 희망만 있었던 건데. 그렇죠.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2명 연봉이 이제 올라가면서 두 선수를 내보내고 그리고 김혜성 선수 빠졌는데 어디를 더 보강을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결국 선택은 이제 외국인 타자 2명이었잖아요.
근데 그 두 명이 와서 해줄 것이다. 그리고 타선 쪽에 뭐 김혜성이 이제 빠진 부분을 보완을 해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고, 그리고 내야 자원들을 상당히 많이 지금 드래프트를 해놨기 때문에 그 중에 누군가는 포지션마다 좀 터져줄 것이다. 뭐 그런 계산이 있었을 거고,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선발 로테이션이죠. 그렇죠.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외국 투수가 두 명이 빠지고 로젠버그가 축을 이뤄주고 하영민이 좀 어느 정도 해주니 지금 있는 그 김윤환은 또 작년에 경험치가 있고, 그리고 정현우가 해주고 5선발이야 어느 팀이든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이 선수들 퓨처스에서 돌아가면서 이 성장시키고 이런 플랜을 가졌겠지만 모든 선수 하영민 선수 빼놓고는 뭐 거의 검증이 안 돼서 이 풀잎이잖아요. 어디로 지금 바람이 불 때 흔들릴지 모르는. 네. 홍영희 감독이 승리한 경기가 다 기억이 난다고 말할 정도로 지금 승리 자체가 지금 적은 키움 히어로즈인데,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뭐 김혜성 이전 케이스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이정호 빠져나갈 때 그래 김혜성이 있으니까, 뭐 강정호 나갈 때 그래 김하성 있으니까, 김하성 나갈 때 이정호 있으니까,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그런 좀 선수단에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뒤에서 이어줄 바통을 받아줄 선수가 확실히 키움의 야수진에 좀 없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다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키움이 그렇게 2군에서 선수들을 잘 길러내고 육성을 잘했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키움 2군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. 맞아요. 이제 거의 멈췄다고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올라올 선수가 없어요. 근데 이제 1군에서는 조금 무너지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선수들이 1군에서 대응하기가 지금 1군 레벨에서는 약간 쉽지 않은 거죠, 지금. 네. 그래서 뭐 제가 뭐 고등학교 야구 중계를 하고 또 이 선수가 우리 최고 유망주들이라고 그런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지만 고등학교 선수들이 와서 프로 레벨의 선수들, 다른 팀 선수들하고 싸워서 그 이기면 프로 선수들이 바보죠. 그렇죠. 그 선수들도 다 고등학교 최고 선수들이었고 그 숙성이 돼서 정말 전투력이 실전에서 얼마나 많은 게임을 하며 싸웠습니까?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물론 뭐 키움도 어느 정도는 뭐 각오를 했겠지만 결국 싸움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다른 선수하고도 좀 베테랑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선수들이 다 그냥 우왕좌왕한다는 거죠. 한두 번 이제 지고 막 이러니까 오늘 또 지나봐.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 지는 게 이제 당연히 익숙해지는 거고. 그 무섭다는 패배 의식. 그렇죠.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그 선수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과거에 그 뭐 LG라든지 뭐 롯데라든지 다 암흑기가 있었지만 그런 팀하고도 다른 게 이 선수들이 사실 책임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선수들끼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소위 말해, 야, 내가 이걸 좀 해야 되는데 하는 선수가 딱히 없다는 거죠. 아까 말한 그 코어적인 자기 앞길 최주환, 뭐 송성문 이거 둘 가지고 없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상황이니까. 아니니까. 네, 그 선수들이 이렇게 좀 축이 되고 코 선수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각 포지션별로 그렇게 좀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같이 실수가 좀 묻어지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 여기 무너지고 저기 무너지고 하니까 지금 팀 평균 자책점, 뭐 팀 타율, 팀 홈런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채워지지만 사실 뭐 역전승도 꼴찌, 역전패도 꼴찌. 초반에 점수를 지면 이길 수 없는 막 이런 분위기로 가버리니까 몇몇 선수가 막 해보려고 해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죠. 그러니까 어제 경기도 사실 보면 참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영종 선수도 수비에서 참 우왕좌왕하는 모습 있고 카디네스도 약간 좀 뭐랄까 동기부여가 좀 떨어진 듯한 느낌? 그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그 전반적인 경기 내용이 좀 정돈돼 있지는 확실히 않더라고요. 그냥 경기 내용이 좋지가 않아요. 저희가 뭐 기록지나 땅표라고 얘기하죠. 제일 싫어하는 게 볼넷, 뭐 이렇게 실책 이런 것들이 많았으니까 경기 내용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뭐 조상우 트레이드를 누구랑 했냐 물어보셨습니다만 이 조상우도 가고 나서 지금 여기에서 한 게 없잖아요. 그렇죠. 지명권과 현금 뭐 여러 가지 참 아직까지는 뭐 답이 안 나오는 키움 히어로즈. 또 김윤아 선수도 이제 시즌 9패인데 저는 김윤아 선수가 너무 안타까워요. 네. 김윤아 선수가 좀 안타까워요. 그러니까 역대 최다가 장명부의 25패예요. 네. 근데 21세기에는
2002년 김영수 선수의 18패가 최다 패라고 하는데 네. 현재 김윤아 선수가 이제 23패 페이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오면 뭐 진다고 하면 뭐 충분히 또 가능한 얘기니까 좀 우려가 되죠. 네. 이게 뭐 경험이라면 또 경험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옛날에 김원영 투수도 쌍방울 시절에 91년 입단하고 나서 그 초창기 때 연패를 계속 이렇게 했었거든요. 근데 김희식 감독 계속 이제 믿어주고 뭐 그렇게 해서 반등이 됐지만 모든 선수가 또 그렇게 또 되는 건 아니니까 그쵸. 김윤아 선수가 어떻게 반등을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내가 하나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게 있네. 그 SSG가 그렇게 했었는데 SK 시절에는 11연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SSG만 놓고 제가 착각을 좀 했었는데 알겠습니다. SSG에서 이제 8연패가 있었는데 제가 그 기록을 좀 잘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아무튼 뭐 산미 슈퍼스타즈가 생각보다 이 승률이 더 안 좋긴 하네요. 그러니까요. 188이었으니까. 네, 자, 아직은 2할 오픈 근처에 있는 4번 나오면 한 번은 이기는 키움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더 올려주고 지난해처럼 좀 경쟁력 있는 최하위의 모습을 또 여름 들어가면서 좀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저 슈퍼챗 또 빨리 읽고 가겠습니다. 대구백곰님은 키움은 지금 뭐 선수를 투자 종목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. 이런 얘기 주셨고요. 구단이 또 너무하다고 생각드는 게 감독, 코치 뭐 교체도 않고 아무 말도 없다. 뭐 이런 게 좀 팬으로서 좀 답답하다. 이런 얘기 주셨고 이재호님은 아무리 셀린 클럽이라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중심되는 선수를 잡아두고 키워야지 이게 그렇죠. 다 내보내니까 이런 상황이 났다. 그리고 이제 팬들 인식이 키움 상대로 연습을 해도 승리 취급을 안 한다. 야 그냥 뭐 그건 키움한테 이긴 거잖아. 이러고 그치, 있다. 그치, 지금 그치. 이런 얘기도 주셨고요. 대구백곰님은 송성문은 팔 생각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건 아직 마음에 드는 가격표가 안 뜬 거라고 생각됩니다라고 이제 의견을 또 주시기도 했습니다. 네. 뭐 계속 지명권을 가지고 뭐 신인 선수들만 지금 수집했는데 저는 이제 그 오히려 역으로 신인 지명권이나 아니면 지금 뽑아놓은 선수들 유망주들이 퓨처스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. 그런 선수들 다른 팀에서 좀 키워보고 싶다라는 욕심을 좀 낼 만한 선수들이 있어요. 그런 선수를 오히려 주고 팀에 정말 필요한 그런 코어 선수를 경력 있는 선수를 좀 데리고 와서 좀 이렇게 팀을 재구성하는 건 어떨까?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그런 역발상도 좀 필요할 거라 같습니다. 네. 같은 포지션에 선수들이 너무 주선들이 급이 많거든요. 아주 키우려고 했던 선수들이. 네. 네. 키움이 또 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을 각오를 하고 시작한 시즌이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또 현장에서 그 결과가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비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. 어쩔 수 없죠. 저희도 뭐 그게 저희 일이기 때문에 그걸 좀 분석을 해서 좀 이제 나중에는 해결책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